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누가 될까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그리고 우상호 의원 둘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박 장관은 출마 선언까지 꽤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출마한다고 했다가 안 했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차출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 야권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수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데 근데 비하면은 여당은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이제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명이 붙는 경선도 결과가 너무 이제 뻔해 보이니까 분위기가 전혀 떠오르질 않고 있죠. 야당은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활을 거는 분위기인데 여당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제가 이번 달에 월간조선 2월호에 쓴 기사인데요. 취재해보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조용한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의외로 여당에 유리한 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이 새 인물 영입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씩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야권에서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인지도 높은 후보가 나올 경우 박영선 장관 말고는 맞서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도 굳이 나와서 경선에서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죠.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인지도 면에서 좀 붙어보자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있을 텐데 이분은 이제 우상호 의원 지지한다 586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또 중요한 것은 여당에 지금 나설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당에서는 현직이 아닌 말하자면 일이 없는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이 대거 지금 보궐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죠. 서울이든 부산이든. 근데 여당은 처지가 다릅니다. 낙선에도 갈 데가 많거든요. 예전 지방선거에서 원래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했었던 전현희 전 의원,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죠. 그리고 민병두 전 의원, 이분 지금 보험연수원장입니다. 여당의 낙선자들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잘 사는데 야당은 그렇지가 못하죠.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서고 여당은 그렇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여당이 너무 조용한 이유. 이번 서울시장 판세가 여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느긋하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 그분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이미 10년 전 얘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떠났을 때 그쪽이 불리하다. 지금처럼 이제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국론이 양분되는 이런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죠. 지금은 사연이야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투표를 많이 합니다. 박 전 시장 옹호하는 세력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궐선거는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인지도, 조직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도는 이런 유력 후보들 다 비슷하다고 치고 조직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서울이 49개 지역구 중에 국회의원 41명이 민주당이고 25개 구가 있죠. 서울에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서울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명인데 국민의힘 6명, 기타 정당 2명 빼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구의원도 말할 것도 없겠죠. 이들 조직이 지역 곳곳에 다니며 선거운동도 하고 투표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로 지역구에 당원협의회 조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망가진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 얼굴이 전혀 새롭지 않죠. 서울시장 후보 얼굴이. 부동층을 끌어들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됩니다. 이건 말고도 또 여당이 불리하지 않은 이유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폭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그런 정책과 이슈를 보면서 표를 던질 민심이라면 오는 4월에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나오겠죠? 무료 백신 접종하겠죠? 이런 것에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2월부터 이제 의료진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3월, 4월 초 되면 일반 국민들한테도 무료 접종이 될 거고
또 정부 여당은 이제 요번에도 그러겠죠. 선거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마 뿌릴 겁니다. 작년 4월 총선에서도 현금 살포 뭐 여당에 꽤 효과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 판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조용한 이유 또 있습니다. 당내에서 당선 가능한 제3후보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뭐 유명하고 인기 좋은 인물 뭐 이렇게 영입해서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이제 제2의 박원순을 만드는 격이죠. 박원순 전 시장은 원래 정치인 아니고 제3지대의 시민운동가였죠. 근데 결국 민주당 대권 후보를 넘보게 됐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여당에서 키워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 여당은 야당에 비해서 인재 영입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당에서 아무도 지금 영입에 나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즘 뭐 이제 다시 떠올랐던 사람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이분 출마설 갑자기 나오니까 당 지도부가 옛날에 끝난 이야기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당내 후보가 10명이 넘는데도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막 입당 권유하고 뭐 이랬던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뭐 어느 쪽이 더 절박해 보이는지는 뭐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야권 후보 단일화 됐을 때 한 명으로 단일화 됐을 때 얘기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대표, 민주당 후보 이렇게 3자 대결로 간다면 뭐 더 볼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1대1이라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인지도, 조직력, 보궐선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보궐선거 행태가 다 그랬고요. 지금 뭐 그런 걸로 분석해보면 어떻게 봐도 여당이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일화된 후보가 서울 시민을 향해서 뭔가 극적인 심금을 울리는 카드를 내밀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 빅3는 지금 야권 내 경쟁보다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